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을 준비한 AMP인 글로벌 최윤정 대리입니다. 오늘 이제 정말 강의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 하고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강의가 될 거라서 오늘은 검색 광고 효과 분석 심화, 그리고 검색 광고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를 앞부분 조금만 다루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머지 검색 광고 사례 분석 사후 관리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12월 12일이 정말 거듭 강조하듯이 이번 연도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실 2020년도 우리가 되새겨봤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되게 칙칙하고 답답했고 그때 우리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만은 꼭 남길 수 있도록 벼락치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바로 내일이에요.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딱 60분만요. 에픽을 라이브 방송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 사내 교육용 차원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도 달아주시고 또 자료 요청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뭐 궁금하거나 정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딱 60분 동안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고 좀 궁금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같이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9일 수요일 4시에 같이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는 거에 조금 늦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광고 관리를 정말 진짜 하고 있는 현직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따로 걸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는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요, 일단은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온라인 광고 정책, 검색 광고 실무에 대한 부분에서 또 네이버적인 부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부분 같이 짚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검색 광고 그룹의 상태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즈 채널이 검토 중에 떴다 하면은 저희는 비즈머니를 먼저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정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한 없음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 채널 검토 중이 뜨면요. 저희는 비즈머니 충전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즈머니의 0원이면은 저희가 비즈 채널 검토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고 비즈머니 충전이 되었는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비즈 채널이 노출 제한이 걸렸을 때는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즈 채널을 수정한 다음에 재검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의 예산이 도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일 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룹의 제한이 없음, 그룹 예산의 제한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기간 외 캠페인의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근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요, 저희가 캠페인 광고 노출 기간이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캠페인 종료 날짜를 재설정하셔서 원하는 날짜만큼 다시 늘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캠페인 종료 날짜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캠페인 예산이 도달되면요, 광고 그룹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저희가 예산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다 끝났다는 얘기라서 하루 예산을 변경하시거나 제한 없음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 노출 가능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비즈 채널 검토에서 PC와 모바일 둘 다 정상적으로 노출 가능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노출 가능이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비즈 채널 노출 제한 가이드에 따라서 수정 후에 재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광고 소재 작성,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광고 소재를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광고 메시지를 작성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 또 뭐 이벤트의 경우에는 마감 시한, 뭐 언제까지만 특급 할인, 이런 문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시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 클릭하면 영원. 지금 이 광고 보신 당신은 정말 행운아, 막 이런 느낌의 그 이벤트성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보다 효율적인 광고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 사용자에게 뻔한 질문을 하지 말고요. 답을 줘야 해요. 지금 이 가격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이에요. 지금 무료 체험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직관적으로 답을 주고 그 답을 보고 소비자가 바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효율적인 광고 소재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찾는 정보가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된다. 저희가 앞전 시간에 대체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정말 거듭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키워드가 볼드 처리가 되어서 파워링크 소재에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대체 키워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 찾는 키워드에 내가 볼드 처리를 하나 함으로써 내가 찾는 정보가 저 사이트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광고 소재를 복수로 등록해서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거 완전 yes. 그 한 가지 소재를 우리가 등록을 하는 데는 사실 내가 이 광고 관리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그 네이버에서는 성과 우선 노출이라는 정말 스마트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재와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소재의 반응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등록을 해서 클릭률이 높은 소재가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고 클릭률이 좀 낮은 소재는 우리가 끄고 또 다른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광고 소재의 최상급 표현이나 불법 소지가 있는 단어,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 입증되지 않는 내역과 과도한 특수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당연하겠죠. 검색 광고는 누가 검색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7살짜리 꼬마가 원피스를 검색했는데 너무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저희가 당연히 좀 그게 정말 넘버원, 정말 최선의 이런 거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주관적이고 누가 검색할지 모르니까. 극단적인 예로 7살짜리 아이한테는 핑키 너무 나이 들었죠. 뭐 투니버스도 나이 들었죠. EBS에서 하는 다른 방송이 정말 최선일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 우리 어머님이나 아주머니들한테는 KBS 막장 드라마가 최선일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니까 왜 최상급이 안 돼요? 라고 해서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누가 검색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소재의 최상급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랜딩 페이지 전략인데요.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는 광고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내가 원피스를 쳐서 클릭을 들어갔는데 다른 페이지가 나와요. 막 바지가 나오고 코트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탈을 하겠죠. 여긴 원피스가 없나 보다. 그래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그 검색한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는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콘텐츠로 꼭 세팅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의 확장 소재는요. 등록해도 광고와 반드시 함께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확장이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계제 순위가 또는 광고 순위가 확장된 만큼 충분히 높아야 광고 확장이 표시가 됩니다. 구글은 조금 네이버랑은 좀 달라요. 내가 등록한다고 막 다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보통 기출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 윗부분보다는 이 아래 그 표로 딱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4가지가 있으면 보기 예시 4가지가 있거나 유형 4가지가 있으면 이건 정말 시험에 자주 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4가지죠.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구글 검색 광고의 확장 소재 이런 내용도 알고 가시는 거는 뭐 다른 문제에서 꼬아서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만 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밑에 4가지는 꼭 암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할 때는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야 되니까 위치 광고 확장, 제휴사의 또 위치 광고 확장, 그리고 콜라웃 광고까지 콜라웃 광고 확장 소재도 좀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문의를 유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전화번호나 메시지 광고 확장 소재가 들어가고요. 웹사이트에서 그 들어간 웹페이지에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매나 또는 뭐 회원가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사이트 링크 또는 콜아웃, 스니펫, 가격 광고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앱 다운로드를 좀 유도하고 싶다 할 때는 앱 광고 확장 소재를 쓰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위의 부분은 아무래도 좀 등록하면 반드시 광고와 함께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네이버 검색 광고의 유형과 함께 섞어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에 그 문구 좀 외워두시고 밑에도 요런 4가지 유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